신한은행이 8년 동안 연수원 건립을 지지부진 끌어온 배경에 꼼수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3번씩이나 금고 선정 시기에 맞춰 연수원을 착공하겠다고 공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일본 상품 불매 운동과 여행 자제로 인해 청주공항 일본 노선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취항 예정인 에어로케이도 노선 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먼 계곡이나 바다로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이런 부모들의 수요를 노린 가족 펜션이 인기입니다. 개장부터 논란이 많았던 충주 라이트월드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주 신한은행이 전국 최대 규모의 진천연수원 추진을 백지화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8년 동안 착공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연수원 건립을 끌어온 건 다른 꼼수가 있었다는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8년 전 충청북도 진천군과 함께 투자 협약을 체결한 신한은행. 3,100억 원을 투자해 전국 최대 규모의 연수원을 짓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충북 도금고 선정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협약 체결 일주일 만에 도금고 신청서를 냈고 결국 농협과 함께 3년 동안 도금고에 선정됐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투자 협약 이후 삽질 한 번 없었던 신한은행이 연수원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금고와 통합 청주시금고 선정 시기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큰 사업보다 한꺼번에 다 못하다 보니까 우선순위 갖다 배정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늦어진 건데. 지난해 또다시 연수원을 착공하겠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섭니다. 금고 선정 시기에 맞춰 연수원 재추진 계획만 벌써 3번째. 그때마다 신한은행은 도금고에 재선정됐습니다. 그 금고로 지정되기 위해서 사실은 의도적으로 속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999년 신한은행의 전신인 조흥은행은 충북은행을 인수하면서 무려 2조 7천억 원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본점의 중부권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본점을 중부권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면서 많은 공적 자금을 지원받았었는데 그때 이후로 다시 한번 거대 은행이 지방을 우롱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질적, 행정적으로 우리 지역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보상을 필요할 때만 지역은행 운운하는 신한은행의 꼼수에 도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불붙은 한일 갈등에 청주공항 일본 노선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에 취항하는 에어로케이는 출범 초기 일본 노선에 집중할 계획이었는데 돌발 변수를 맞게 됐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청주공항에서는 현재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이 일본 노선에 취항하고 있습니다. 오사카는 일주일에 11편, 삿포로는 2편이 운항됩니다. 항공사도 스케줄 취소가 전에보다 많아졌고 예약도 부진하다며 일본 여행 자제 분위기가 실감난다고 말합니다. 이달 들어 22일까지 청주공항의 일본 노선 입출국자는 1,700여 명으로 남은 날짜와 계절별 편차를 고려해도 둔화세가 보입니다. 항공사는 노선 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9월 이후에 판매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 대한 불매 운동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추후에는 노선을 조정하는 방법까지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항공면허를 취득한 청주공항 거점의 에어로케이도 예기치 못한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에어로케이는 취항 첫 해가 될 내년에 나리타, 나고야, 기타 규슈 등 일본 노선에 집중할 계획이었습니다. 다른 노선으로 변경할 여지는 충분히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계획 준수라는 게 굉장히 큰 약속이었기 때문에 국토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 노선 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의회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일본이 경제 보복을 철회할 때까지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일본 상품 불매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 보이콧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일본 항공 노선도 벼랑 끝에 섰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일본이 경제 보복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청주교육지원청이 민간 교류를 이유로 일본을 방문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청주교육청에 따르면 민간단체인 청주국제교류회가 주관한 국제교육문화교류 일본 도토리시 방문에 청주 지역 중학교 배구부 24명과 인솔자, 교육청 직원 등 32명이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청주교육청은 민간교류 일정을 바꾸기 어려웠다고 해명한 가운데 인터넷상에는 일본 방문을 비난하는 글이 쇄도했습니다. 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사고 위험이나 아이를 돌보는 문제 때문에 먼 계곡이나 바다 같은 휴가지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런 부모들의 수요를 노린 가족 펜션들이 도내 곳곳에도 들어서고 있습니다. 정진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괴산에 위치한 한 펜션입니다. 넓은 수영장이 있는 여느 펜션과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이곳은 영유아 자녀를 둔 젊은 부모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야외 월풀 덕분입니다. 이 펜션의 가장 큰 특징은 얕은 수심의 월풀에 미온수가 상시 흘러나와 영유아들도 마음껏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곡이나 바다와 같이 어린 자녀들의 물놀이 사고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숙소가 바로 붙어 있어 아이를 돌보기도 쉽습니다. 물도 따뜻하고 해가지고 애기들 놀기는 좋은 것 같고요. 뭐 성인들은 또 저기 큰 데서 따로 놀고. 놀이방 등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도 잘 갖춰져 있는데 특히 숙소 안은 자녀들의 물놀이와 부모의 식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있는 손님들이 한 손님이 10분이면 한 6, 7분 정도 그렇게 비율이 차지하고 있어요. 진천의 또 다른 펜션도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이곳은 숙소마다 풀장이나 다름없는 대형 스파 혹은 편백나무탕을 설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름 휴가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린 애기들도 많이 데리고 오시고 초등학생 데리고 오시면 진짜 50일 된 아기도 와가지고 목 이렇게 튜브가 있어요. 그렇게 어린 애들도 와가지고 이제 같이 노시고 어린 자녀를 돌보며 바쁘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펜션들이 젊은 부모들의 여름 휴가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말 많던 충주 라이트월드가 결국 탈이 났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허가 단계부터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세계 최초, 최대의 빛 테마파크를 내세워 개장한 충주 라이트월드. 하지만 개장 석 달 만에 시민 400여 명은 무술공원을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혹시나는 역시나였습니다. 먼저 라이트월드 업체는 무술공원 터 14만 제곱미터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해놓고 실제로는 15만 2천 제곱미터를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충주시는 자체 측량 등 아무런 검증 없이 허가를 내줬습니다. 또 사용 허가도 나기 전에 땅을 점유하고 공사를 했지만 충주시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민단체가 제기한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분납에 따른 이행보증금 미징수, 행정재산의 재임대 등을 지적했고 관련 공무원 3명에게 주의 조치를, 충주시에는 기관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통지된 결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그 지적된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조치 결과를 할 것이며 앞으로도 행정행위를 할 때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이트월드는 충주시의 납부와 림대로 3억여 원 가운데 2억 4천여만 원을 여전히 체납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청주시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특례시 지정에 청주시를 포함시키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례시 확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면담하고 청주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단양군의회가 특례군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관계 부처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단양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인구가 3만 명을 밑돌거나 제곱킬로미터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군 단위 자치단체를 특례군으로 지정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진천과 음성에서 태양광 셀과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이 대규모 장애인 선수단을 창단했습니다. 30명 규모로 지난 2월 도내 최대 규모로 창단한 에코프로 선수단 인원보다 7명이 더 많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한화큐셀이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했습니다. 시각과 지적장애, 축구 2종목을 비롯해 수영과 역도, 조정, 골볼, 사격 등 7종목에 선수 30명을 영입했습니다. 소속팀이 생겨서 이제 한화큐셀에서 이제 활동하게 돼서 기분이 아주 매우 좋습니다. 태양광셀과 모듈을 생산해 태양의 땅 충청북도와도 호흡을 맞추고 있는 한화큐셀은 이번이 2번째 스포츠단 창단입니다. 김지현 선수 등이 소속된 여자 프로골프 선수단에 이어 이번엔 장애인 스포츠에 눈을 돌렸습니다. 선수단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2월 에코프로에 이은 대규모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은 최근 전국체전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하며 자신감이 붙은 충북에는 천군만마입니다. 우리가 각 종목의 경기력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장애인 스포츠단. 또 기업 입장에선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은 해마다 의무 고용 기준이 높아지고 있는 장애인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한 방편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동충주역 유치 문제가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린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동충주역 유치 운동과 관련해 여야로 나뉘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자는 의견과 동충주역 추진은 정쟁거리가 아니라는 논란이 반복되면서 당분간 같은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주민이 거주하는 생활터에 소각장이 인접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 김용대 교수는 고형 폐기물을 연소하는 것은 유해물질을 없애는 게 아니고 가스로 형태만 바꾸는 것이라며 소각장 주변 거주자의 건강 영향 연구 결과 악성 종양과 피부암, 폐암 등의 이상이 보고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의학과 독성학 전문가인 김 교수는 오후 7시부터 오창 호수도서관에서 이 같은 주제로 강연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국지역언론학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방송협의회는 오늘 지역 언론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만재 원광대 교수의 발제로 미디어의 전환기를 맞은 지역 언론의 현실을 진단하고 이어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가 지역 미디어의 생존 전략에 대해 발제해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5시 20분쯤 청주시 남이면 수대리의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 건물 2동과 1톤 트럭 2대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건물 사이 야적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부 비리 고발을 시작으로 수년째 내홍을 겪고 있는 충주 신명학원 우태욱 이사장에 대한 임원 승인이 취소됐습니다. 충주시 교육지원청은 신명학원이 관할청에 학교장에 대한 징계 요구에 불응한 사유 등을 들어 우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대학 법인을 제외한 도내 학교법인 이사장의 임원 승인이 취소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우 이사장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으로 맞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10억 원대의 추가 보육료를 받고 지자체 보조금도 부정 수령한 청주의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